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용가라세 시간입니다. 목요일 남자 김용남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토마토가 한 건 했네요. 네 오늘 단독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이 KT 얘기를 또 안진구 네. 소장까지 모셔서 아, 말씀 이때 들어봤습니다.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 얘기도 좀 실제로. 해보죠. 어떻습니까? KT 국민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오너 한 명이 하는 게 아닌 국민들의 지분을 이제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또 권력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소유 분산 네. 기업 이런 용어를 요새는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뭐 KT뿐만 아니라 많죠. 포스코도 있고 KTNG도 KTNG, 있고 예, 뭐 있는데 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 경영권자가 된 다음에 이른바 사회이사를 자기 측근으로 쫙 구성을 해서 네. 계속 연임하는데 활용하지 않느냐. 아니면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재단 설립을 해요. 네. 재단 설립을 하고 그 자사주를 거기다가 증여를 하거든요. 그 자사주가 증여되면 의결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연임하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 지적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공격은 그런 취지로 했지만 결국엔 정권에서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그런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한 거 아니냐. 그때 뭐 이런저런 뭐 종교계에서 개입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소문이 정말 무성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KT만 해도 자산이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십조가 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2천만 명이 가입해 있어요. 국민이. 아이 그 매출도 매출이지만 네. 이런저런 자산도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이권으로 보이는 사람 눈에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내 사람 심어놔야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KT가 전국에 옛날에 이제 그 공기업일 때 네. 부동산이 많아요. 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요새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 저 강남에 지금 그 특급 호텔이 올라와 있는 부지도 옛날에 KT 땅이었고 땅이군요. 그런 땅이 많아요. 그 이권들이 엄청 많다고 판단을 했던 거군요. 어마어마하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먹을게. 네. 그럼 해먹으려면 우리 사람을 잡아 넣어야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런 땅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KT 소유의 옛날 뭐 전화국 부지부터 해서 네. 그런 거를 누군가에게는 팔아서 이제 할 때 누구에게 얼마에 파냐 그러니까요. 이건 다 경영진이 결정할 판단하는 문제란 거니까. 말이에요. 우리 사람 내가 딱 먹힐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을 선택하는 거. 그래요. 이거 특검에 이제 고발됐으니까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특검 얘기 좀 해보면 내란 특검, 뭐 순직 해병 특검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 이게 좀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벌써 좀 겁납니다. 사실은 겁난다 그 해야 되나? 예. 김건희 특검도 최장 수사 기간이 150일이잖아요. 네, 모자랄 거려. 안 되겠죠. 안 될 제가 거예요. 딱 그 말씀 네. 150일이면 이제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네. 5개월인데 지금 16건인가 해놓고 다 또 이거 관련된 거 다 포함되면 네. KT 사실 이런 거는 없었는데 사실 또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제 수사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는 이제 기소 못한 그리고 수사를 마저 끝내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기관에 다시 네. 넘겨야 될 거예요. 그런 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법을 통과시키는 법을 다시 통과시켜야죠. 예, 그런 방법도 그렇게 있긴 되면. 한데 네. 최대한 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특검은 몰라도 김건희 특검은 쉽지 않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네. 보이네요. 내란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7월 5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이제 갈 것 같은데 아니 그 시간은 왜 그렇습니까? 9시 10시가 그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또 그 결국은 9시에 맞춰서는 못 간다. 한 10분 늦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 일찍부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야.
그리고 예. 일종의 기싸움 아닌가 싶어요. 아, 기싸움이다. 매달 며칠 몇 시에 나와 그러면 야 내가 그 시간에 못 간다. 시키는 대로는 못 한다. 못한다. 그러면서 1시간 정도 늦추는. 네.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요번엔 한 20분만 좀 늦을게 뭐 이런 건데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요. 기싸움 같아요. 10시에 통상 조사가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조사할 게 많으니까, 많으니까. 빨리 나와라 일찍 왜냐하면 나와라 할 수 있죠. 오전이 사실은 짧아요. 11시 반 12시면 그렇죠. 식사 시간이니까 9시부터 해서 조금 더 좀 더 해보겠다. 이러면 조사받는 입장에서 뭐 이걸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근데 이 기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이건 아무래도 칼자루는 특검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전하고는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 체포영장 낼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끌려오기는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결국 토요일 날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기싸움에서는 특검팀이 좀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조은석 특검하고도 같이 좀 일도 해보셨습니까? 같은 부에 근무한 적은 없는데요. 네. 존석 특검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유명했죠. 예. 그 전에도. 한편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을 가르쳐준 선배 특수검사가 조은석 검사다. 아니 기수로는 4년 4년 위니까 나이는 반대지만 나이는 뭐 윤석열 전 늦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많지만 네. 그 사실은 그 구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검사 생활하면서. 네. 왜냐하면 검사로 막 인관했을 때 대학 동기들은 이미 부장이 막 되려는 시기였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9년 10년 늦게 됐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 자기 동기들은 뭐 15기 네. 뭐 14기도 그러니까요. 있고 15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학 동기들이 많이 끌어줬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뭐 특수부에도 넣어주고 대검 중수부에도 넣어주고 그런 게 그때 부장이 자기 친구고 중수부 과장이 또 자기 친구고 이런 케이스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갔는데 또 조은석 특검은 같은 학교는 또 아니잖아요. 고려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끌어주기보다는 선배로서 좀 특수사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을 그렇죠.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임자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 결국은 출국 금지 이거 조치를 했거든요. 곧 소환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소환이 곧 되겠죠.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야 이미 수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깨면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건 뭐 예.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예. 나머지 사건들 중에 글쎄 하도 건이 많아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갈 거냐. 사안 중에 예, 도이치모터스는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이제 16개 부분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뭐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글쎄 뭐 건이 워낙 많긴 한데 그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고속도로. 예, 정도는 그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관여가 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입을 다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달리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가서 바로 본인들이 그럼 다치는데. 요새 보니 공무원들이 다 증거를 갖고 계시더라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문제 되면 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갖고 갑니다 그냥. 아니 그리고 요새 젊은 공무원들은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상사의 어떤 지시사항 다 메모해 놓고 녹음하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받아놓고 다 예.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는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이거 수사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김건희를 부르지 않을까요? 기초조사는 해야겠죠. 해야 되니까. 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네. 것 같기도 하고. 8월쯤 되지 않을까요? 아하, 소환이. 최병 특검은 좀 더 빨리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경쟁하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순직해병 특검. 최병 특검은 결국에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키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를 소환 조사
한 이후 단계가 되겠죠. 만약에 이종호가 조금 결정적인 뭔가 진술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김건희를 부를 수는 있을 그럼 것 바로죠, 뭐.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최병 특검 얘기 좀 해보면 그냥 임성근을 조사를 하긴 했더라고. 4시간 정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4시간 했다라는 거는 보면 뭐 거의 수익은 소득은 없었던 것 알짜배기 같아요. 진술은 안 나왔다고 전혀 몰랐다. 봐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이종호도 몰랐다고 하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종호의 그 녹취 파일 내용과는 상충되는 거죠. 네. 모를 수가 없는 사이 같은데. 그리고 그 모르는데 뭐 골프 치러 거기 포항까지 가기로 하고 약속 다 잡고 그래. 말이 안 맞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 하기 전에도 찾아가가지고 조사해달라 뭐 이런 얘기 네. 했다고 하고 결국은 첫날 조사를 4시간이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거 열람하고 이거 하고 따지면 한두 시간 조사했다라는 것밖에 안 그렇죠. 보거든요. 대단히 그 그냥 질문하면 모른다, 짧게 아닌다, 아니니까. 예, 모른다. 그러니까 문답이 좀 더 됐으면 그렇죠.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건데 결국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아니면 어떤 이런 게 보면 이 질문이 맞는지 몰라도 간 보러 간 거 아니냐.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거 보러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생각도 있겠죠. 들어요. 근데 이제 관련자들이 꽤 많잖아요. 예, 예. 이게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은 거의 밑에 끝단이고 네, 그 중간에 용산 대통령실에 당시 근무하던 비서관들이나 네, 아니면 그 국방부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간인 거지.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은 저 밑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요거는 결국엔 800에 7070 번호 이거 거의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거기서 누군가가 무너지면 바로 당시 대통령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누군가 하나는 좀 이게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야, 근데 내가 먼저 예. 자백을 하느냐, 딴 사람이 먼저 자백을 하느냐. 다 같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네. 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면 사실은 손 들라고 내가 얘기할까 이런 생각에 그렇죠. 빠져버려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소돼서 뭐 어떤 실형이나 뭘 받으면 연금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날아갑니다. 상황이거든. 네.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손을 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수사도 해보시고 또 검사도 해보셔서 그런지 이 특검 지금 새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특검 조사가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진행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이제 일부에서는 저 사람 좀 수사력이 약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뭐 항상 다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잘 되겠죠. 또 일부는 또 조은석 특검이 잘하겠냐 또 너무 특수통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이 그거는 예.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래서 뭐 특검 하는 거 이제 시작한 거 스타트가 딱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특검이 또 진행될지 아마 우리 7월 동안 계속 이 특검 소식으로 뉴스를 장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취임 한 달이 됐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눈에 띄었던 거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아니 그러니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예, 예. 저렇게 잘해? 진짜로 솔직한 표현으로는 그래서 잘해? 일단 인사가 네. 물론 그 민주당 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통적인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는 인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이건 탕평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 내용을 보면 이른바 비명 인사들이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도 지금 두 명이나 유임되는 장관급에. 사람이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탕평 인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절대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기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리 나눠 먹기식의 인사는 아니에요.
그 전문성이 없으면 아예 그 명단에 끼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 거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모범적인 인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어허. 네. 오늘 이제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30일 기자회견. 뭐 또 이례적입니다. 100일까지 역대 정부 끌다가 했었는데 지금 30일만 하는데 어떤 또 질문이 나올지 또 이 효과는 어떨지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미리 짜놓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지난 기자회견이 정부들.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비 좁게 해서 질문한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사실 좀 그렇게 했죠. 네. 대통령 기자회견을 질문 내용과 뭐 질문 순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는 돌이켜 경우가 보면 많았는데. 윤석열도 그랬지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많이 못했고 그렇죠. 약간 순서대로 했던 것 같고 박근혜 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전직 새 대통령 이게 내용에 자신 없으면 아, 자유로운 그 질문이 안 돼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이 진짜 네. 파격적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아, 근데 우리가 광주 타운홀 미팅을 한번 네.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갑자기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즉석에서 맞습니다. 불러갖고 거기서 하는데 예. 놀라울 정도로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게 예. 그 준비되어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고 미리 시나리오를 짠 게 예, 아닌데.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에서 통상 100일째 이루어지던 취임 기념 기자회견을 확 당겨서 30일째 지금 하는 것인데 네. 아마도 제일 궁금한 거는 외교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 미국이나 네. 북한이나 지금 관심사가 진짜 그 많은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는 이제는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유예 기간 끝나갑니다. 네. 그리고 뭐 유예 없이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블러핑인지 진짜인지도 알 수 없고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일 수 있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중국의 권순절 초대 이거 갈 거냐 말 거냐. 말 거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어쩌면 이런 것들을 이 대통령이 아니면 그 위에서 결정하는 거를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는 것도 있겠네요. 외교 부분도 G7 갔다 와서 이렇게 했다. 네. 또 미국하고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왔다 갔다 소통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특히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 뭐 자세한 답변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건 그 국익 상대방에게 다 알려주는 거니까. 패는 다 보여주는 예. 거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죠. 네. 권승절 초대는 받았는데 가야 되냐 거기에 말아야 갈 되냐. 거냐.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그렇죠. 양쪽 결정은 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또 그래요. 미국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네. 그거 말고는 뭐 아마 자유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일단은 대출적으로 급하게 처방이 나왔는데 네. 종합대책이 이제 수립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사실은 종합대책이 아직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수학의 문제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한때 네.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MMT라고 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유동성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간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경제학이라고 예. 택도 없는 소리 한 불가능한 거죠.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순해요. 돈이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그때는 뭐 일본 봐라 뭐 물가 수십 년째 돈 푸는데 안 오르지 않느냐 뭐 그랬는데 지금 물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일본 결국 오르잖아요. 엄청 오르잖아요. 그런 물가 얘기, 부동산 얘기, 외교 안보 얘기 하여튼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대통령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인사 얘기도 할 건데 인사 질문도 좀 더 드려보면 봉욱 민정수석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 뭔가 좀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진수 차관은 네. 그 제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봉욱 민정수석은
바로 이제 가깝게 근무를 아, 해봤는데, 예예예.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검의 봉욱 차장검사일 때 제가 부장으로 있었어요. 되게 가깝네요. 아니, 그러니까 차장 바로 밑 직속이네요. 제 부장이니까요. 직속 상관으로 이제 1년을 와. 같이 근무했는데 예. 제가 만나본 검사 중에 네. 뭐 선배 후배 통틀어서 네. 가장 훌륭한 검사 2명 중에 한 명이 봉욱 검사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말 안 하죠. 말 안 절대로. 하고 절대로 그 정도입니까? 그 아유, 정도입니까? 뭐 실력, 인품 뭐 예. 모든 걸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냐라는 네. 이유를 들면서 잘못된 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검찰 개혁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거의 5년 내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의 시스템인데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이 나아졌느냐? 개혁된 상황 물론 이제 미완의 개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나아진 시스템이냐? 저는 이건 더 악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 속도가 엄청 늦어졌어요. 뭐 해보는 사람들 다 합니다. 아이, 예, 그거 실무 해보는 겪어보면 사람들은 뭐, 정말 속 터집니다. 속 고소인 터져. 입장에서 고통스럽고요. 예. 뭐 이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럽고. 아니, 서로 고통이죠. 그렇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 네. 입장에선 빨리 자기의 무고함이 밝혀져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고소를 진짜 피해를 받은 진정한 범죄 피해자라면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 실무를 하니까 예. 이건 뭐 사실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아니 이런 상황이면 그때 반대하는 게 맞았던 거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 네. 그런데 그때 반대했다고 안 된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그냥 검찰 개혁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지금 보면 범여권에서는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 쪽에서의 반대가 더 센 것 같은데 그래 보여요. 예. 솔직히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개혁이라고 칭언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이 솔직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인사도 좀 고위급 그 검사 인사도 좀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도 반발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윤 검사들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던데. 글쎄 근데 친윤 검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저는 친윤 아닌 검사 있나요? 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대검 검찰총장 그 상황에서 다 승진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굳이 분류하면 그 친자가 친할 친자긴 하지만 관계된 사람을 따지면 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으면 친윤으로 친윤이다. 분류하는 이러면 안 되지 것 않나요? 같은데 예. 글쎄 반기를 든 검사는 누가 있나요? 임은정 검사 한 명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반기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예, 그 있는 말고는 거죠. 없어요. 예. 없어요. 그리고 다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리고 예. 진짜로 이제 혜택을 많이 받던 사람들은 나갔잖아요. 또 나갔고 혜택 받았던 승진했던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검찰 인사를 검사를 다 빼고 그거 어떻게 하면 모를까? 근데 그런 인사는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거죠. 예. 그래 따져 보면 사실은 친윤도 아니겠지만 고위급 중에 이 정도는 승진시켜야 되면 어쩔 수 없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자꾸 예. 비판하고 그러기에는 좀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일할 때 뭔가 이 현 정부 취지하고 다르다 이러면 그때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지금 첫 인사를 갖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좀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네. 인사의 대표작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심우정 총장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이 나가면서도 이렇게
뭐 퇴임사를 또 하긴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좀 더 버틸 것처럼 보이다가 9개월 만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정권 바뀌어도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법률상 임기는 예. 보장되어 있죠. 나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심우정 총장은 네. 사실은 진작 나갔어야 돼요. 원래 나갔어야 된다. 일단 그 검찰 조직 내에 네. 후배들로부터의 신망을 다 잃었어요. 그 결정적인 게 즉시항고 포기입니다. 포기하면서. 예, 3월 8일 날 있었던 예, 예.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하면서 일단 현직 검사들이 그 결정을 이해를 못해요. 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직에 있는들 제대로 뭐 지휘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진작 나갔어야 되는데 선호다를 더 끈 거죠. 끈 거라고 봐야 된다. 예. 근데 예. 이게 보면 참 현명하지 못해요. 이렇게 검찰총장직에 있다가 9개월 만에 물러날 것 같으면 좀 원칙대로 했어야지. 차라리 윤석열 정부에서 쫓겨나던지.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참 아쉬운 측면이 본인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었어요, 그러면. 이래 나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뭐가 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없다면 일단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면 법률상 임기 2년이 2년이 보장이 돼요. 예. 그래서 굳이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약간 그렇게 쇼 비슷하게 한 총장도 역대 총장 있죠. 많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권 바뀔 게 보이는데요. 예. 그걸 모릅니까 어떻게? 근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는 총장이 무슨 그냥 임명된 게 아니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사건들 얘기 많죠. 세간에. 좀 속된 표현으로 코가 깨었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없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후임 검찰총장 또 뽑기는 뽑겠죠. 뽑아야 그렇겠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오신 김에 요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상법 개정 예, 처리될 것 예, 같은데 예. 또 전문가시니까 요게 처리가 될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이 네. 이제 된다는 네. 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고 음흠. 상법 개정이 과연 되느냐를 지켜봤던 외국 투자 자금 입장에서는 되는구나. 한국 정부 뭐 또 국회가 그동안 잘못됐던 한국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끝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몇 개가 좀 살짝 빠졌어요. 빠졌죠. 합의하는 예.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몇 개 집중 투표제 네.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몇 개는 빠졌어요. 네. 이제 요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로 남은 것이고 결국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네.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 판사님들이 예. 맞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규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이 해석 적용한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그 바뀐 조항에 따라서 한다면 효과는 더 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법 개정의 취지를 10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일부 지배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게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외국에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눈도 또 바뀌겠죠.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제가 항림만 되면 우리 4천 5천 가는 겁니까? 코스피? 개혁 그때 작업 말씀하셨죠. 개혁 작업이
꾸준하게 되면 예. 가죠. 제가 보기엔 가는 것이다. 예. 요번에 조금 빠져서 아쉽습니다만 예. 집중 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 네.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여기까지만 돼도 내년 안에 4천 찍습니다. 오, 진짜입니까? 예. 요거만 하면 4천까지 가요. 예. 그러면 5천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법 개정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면 5천 찍습니다. 5천 찍는다. 예. 아, 갑자기 제가 또 주식 또 생각 뭐전 됩니다. 요만큼 하고 있지만 네. 신나게 좀 네. 중요한 것은 네. 꺾이지 않는 개혁 의지다. 의지. 중꺾게, 중꺾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